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모수 통계랑 비모수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툴을 익히시는 데 있어서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통계나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실 때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내용들을 모른 채 그냥 툴을 돌리시게 되면 그냥 그 툴에 대한, 즉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뉴얼을 배우시는 거고요. 그런 매뉴얼을 오랫동안 공부하실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뉴얼을 우리가 작동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은 스몰 데이터에서는 가설을 검증해서 이것을 응용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정말 데이터의 속성을 이해해서 소프트웨어로 이 코드를 짜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던 그것을 통해서 결과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처럼 응용을 위해서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아셔야 될 건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인데요. 자, 정규분포를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균을 중심으로요. 좌우대칭의 종 모양의 단봉 분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봉이라는 건 봉우리가 하나라는 뜻이고요. 종 모양이라는 건 우리가 좌우가 대칭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가우시안 분포라고 얘기들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많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들을 살펴보면요. 자, 중심부에 많은 일이 일어나고요. 중심으로부터 양옆으로 멀어질수록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죠. 자, 이런 양상을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정 현상과 관련된 자료들은요. 자, 평균이 중심으로 모여 있고, 자, 지금 여기 이 중심이 결국 평균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이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래서 우리가 종 모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정규분포를 이루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냐면 샘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러한 좌우 대칭의 정규분포를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연속형 데이터가 이 평균을 중심으로요. 좌우 대칭의 모양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건데 평균이랑 중위수랑 최빈수가 모두 같은 곳에 분포합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분포라면 보시면 자, 중심 여기시 평균이 되겠고요. 그죠?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가운데 있으니까 중위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빈번한 값이기 때문에 최빈값이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최빈값이라는 건 가장 빈번한 빈도가 높은 값을 얘기합니다. 그렇겠죠? 키로 치면 여러분들 이게 160cm고 이게 2m면 중간이 평균 키가 180이라고 가정한다면 180cm가 평균 키면서 가장 가운데 오는 값이면서 그 다음에 이 전체 데이터에서 180cm가 제일 많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규복 곡선 분포 아래의 이 구간의 면적을요. 그 구간에 해당되는 확률을 의미해요. 자, 결국 아래 구간의 면적이라는 건 자, 요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확률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추리 통계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로부터 얻은 값이 모집단의 정규 분포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자, 이것을 통해서 현상이 일어날 확률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요거는 일어날 확률이 희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심이랑 평균이랑 다 여기 몰려 있으니까 요 정도는 희박한 확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규 분포라는 거는 추리 통계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샘플로부터 얻은 값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질병이라면 자, 이게 정상인이라면 이쯤에 위치한 사람은 질병일 거고요. 여기 있는 사람은 정상인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석의 전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실제 이제 모집단의 모수치와 분포가
얻기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이론적으로는요,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무수히 반복해서 표본에서 얻어진 평균의 분포를 그리면 우리가 정규 분포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해요. 자, 다시 얘기하면 표집 분포란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행위를 무수히 반복해서 각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치들의 하나의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된다. 굉장히 많다면요. 자, 그래서 네, 요거 표집 분포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요. 결국은 이처럼 우리가 분포에서 얻어진 평균들의 분포를 평균의 우리가 표집 분포라고 해요.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 돼요. 평균의 표집 분포다. 요거 우리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각 표본에서 얻어진 평균을 분포하면 결국은 정규 분포가 된다. 표집 분포가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표집 분포의 평균은요, 모수의 평균하고 같아요. 자, 표집 분포의 평균은 모수의 평균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자, 표집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값하고 같습니다. 자,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자, 표집 분포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 크기로 나눈 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가 표집 분포는요, 표본의 통계치로 모수를 추정하는 추리 통계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개념이죠. 자, 따라서 표집 분포의 개념이 없다면 우리는요,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하는 통계적 검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표준 분포라는 것은 자, 추리 통계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자, 왜냐하면 표본의 통계치를 가지고 모수를 추정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자, 요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규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표준화한 정규 분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자,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실 때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 표준 정규 분포가 뭐냐? 평균은 0, 표준 편차를 1로. 자, 표준화라는 이제 우리가 키워드가 나오죠. 표준화한 정규 분포다. 자, 이것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 분포라는 거는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종의 위치와 어떤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을 우리가 중심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해요. 자, 분산에 따라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이거든요.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이잖아요. 자, 분산에 따라서 종의 높이와 폭이 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이 평균의 위치에 따라서 종의 위치가 정해지거나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균하고 표준 편차에 의해 종의 위치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요. 근데 중요한 건 평균으로부터 특정 범위 사이의 확률은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확률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부터 특정 사이의 확률은 동일해집니다. 종의 위치와 형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요. 자, 예를 들면요. 우리가 우리가 정규 분포의 위치나 형태와 무관하게 평균을 중심으로 네, 플러스 마이너스 1표준 편차 범위 내에 있는 사례를 우리가 얘기하자면, 자, 1표준 편차는 이 모양이 조금 달라지더라도요, 결국은 이 퍼센트로 치면요, 우리가 이 곡선 하에, 우리 지금 분포 하에 이 면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면적으로 치면, 자, 플러스 1 표준 편차나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는 결과적으로 이 면적의 68.26%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여기가 평균이고요. 평균으로부터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 표준 편차 SD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평균으로부터 플러스 1 SD 떨어져 있는 이 면적을 합치면 68.26%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모형이 조금 달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규분포의 위치한 모양이 이런 종 모양이 아니고요. 만약에 완전 제각각이라면 결국은 우리가 이 확률적인 파악이 어렵습니다. 자, 만약에 모양이 막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요런 모양 여러 개를 띈다면 우리가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게 뭐 약간 이런 모양일 수도 있고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매번 다 계산을 해줘야겠죠. 또한 이게 집단 간에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예를 들면 요 집단하고 1, 2, 3이 있을 때 1번 집단하고 뭐 3번, 2번 집단하고 비교한다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집단 간 비교에 있어서 이 분포가 좀 달라지는 게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 점수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하는 걸 우리가 이것을 표준화라고 해요. 자, 표준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간단히 얘기하면 표준화가 어떨 때 쓰이냐면요. 우리가 단위가 다 다를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몸무게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키 단위는 센티미터잖아요. 여러분들 이 센티미터하고 이 킬로그램하고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이때 이 단위를 우리가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바꿔주는 걸 표준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런 분포 간에 또 우리가 표준화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면 단위가 서로 다르니까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단위를 다 바꿔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통해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표준화 점수 Z를 활용한 표준화 점수라고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지금 평균 0, 표준 편차 1을 표준화 점수라고 그래요. 이걸 Z 분포라고 그래요. Z 점수.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면 자, 여기 지금 나오죠. 자, 원점수들을 전체 평균으로 빼서 중심화, 그러니까 센터링이라 해서 중심에 모이게 합니다. 이걸 표준 편차로 나눠서 Z점수, Z점수는 평균이 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것들을 우리가 Z점수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변환한 걸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 내용이 어렵죠. 이게 지금 다 제가 빨간 글씨로만 써놓으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릴 것 같은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모수 검정에서는 분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분포라는 게 중요한데 자, 이거 다시 제가 얼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게 뒤에 크로마키가 지금 날아갔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 크로마키가 날아갔는데 네, 자, 결과적으로 핵심은 그거예요. 핵심은 여러분들 이 결국은 표본 검정에서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분포를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분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러한 분포를 하나 그려서 이게 정교분포잖아요. 종 모양의 이 면적이 이 분포의 어떤 위치를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이런 검정에서 제가 여기 위치에 있다. 이제 몸무게라면요, 이게 여기 위치에 있을까 나는 비만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만약에 이걸 비교하는 집단 간에 이 분포가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림이.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서는 여기에 위치하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위치한다면 서로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거를 다 통일화 시키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 통일화 시켜주는데 방법이 Z점수라는 게 있어서 자,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드는 이런 분포를 하나 만들어준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든 이런 정규 분포로 바꿔주면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자, 잠시만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화면이 여기 제 얼굴 화면이 있으면 이걸 가리더라고요. 내용들을. 그래서 지금 얼굴 화면을 제외하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 다시 얼굴 화면을 놓다 보면 크로마키가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제가 가능하면 그냥 이런 느낌으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 간의 관계를 우리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게 좀 뭐 가려지네요. 네. 잠시만요. 네, 잘 보이시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표준 편차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Z 점수가 있고요. 자, T 점수는 뭐냐면 이거는 이제 표준 점수라고 합니다. 자, 때로는 Z 점수 말고 그 표준 점수를 쓰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Z 점수는 이 평균을 0,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어 주니까 이게 점수 폭이 적잖아요. 이거는 따로 이제 표준화 점수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니까 되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자, 근데 때로는 이게 척도의 범위가 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교육학에서 많이 쓰는데요. T 점수는 예를 들면 IQ 같은 것들은 보면 범위가 뭐 100점, 뭐 150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IQ 검사에서 평균은 100이죠. 이렇게 단위가 크게 되면 이거를 표준화, 그러니까 즉 이게 공통된 이런 분포를 만들어 줄 때 계산식이 0에서 1 사이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세세한 차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 점수라는 걸 쓰게 됩니다. 이때는 평균을 50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점 만점 환산했을 때 어디 위치에 있느냐 이렇게 계산하기 훨씬 편하지. 여러분들 평균을 0으로 했을 때 이게 어디에 위치하는 이건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T 점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Z 점수라는 건 보시면 여기 원 점수 있죠. 이것이 이제 원 점수인데요. 자, 원 점수를 우리가 전체 평균으로 해서 중심화합니다. 중심화라는 게 센터링, 여기 중심화, 중간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방법을 한 건데, 이게 지금 보시면 표준 편차 Z점수는 0에 지금 중심에 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분포가 약 30%가 표준 편차 1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분포가 34.13이니까 결국은 Z점수는 표준 편차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쪽으로 1, 두 개 다 하면 지금 68.26%인 거잖아요.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니까. 맞죠? 자, 마이너스 1 표준 편차만 치면 34%의 면적이고, 자, 플러스 1 표준 편차도 34.13%니까 합치면 여러분들 68.26%잖아요. 자, 요렇게 지금 와 있죠. 자, 결국 요 사례수 요렇게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이 시그마로,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로 보면 지금 요 표준 편차 내에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표준 편차로 본다면 여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쪽으로 표준 편차고 여기는 플러스 쪽으로 표준 편차니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준 편차 안에는 요 수를 면적을 다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오냐? 자, 이 표준 편차는 어떻습니까? 이 표준 편차는 이 시그마는 결국은 네, 95.4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44%라고 하면 결국 이 표준 편차 안에 거의 모든 대상들이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준 편차를 넘어가면 예외적인 대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5%도 안 된 사람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와 같은 개념들을 잘 학습하셔서 다음 시간에 이제 추정하고 가설 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